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실전 읽기 19강입니다. 저는 기업 인수합병과 채권 추심 현장에서 20년 넘게 재무제표에 숨겨진 리스크를 파헤쳐 온 한주원입니다. 지난 18강에서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즉 CB와 비보디뷰가 어떻게 주주 지분을 희석시키고 주계 하방 압력을 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발행 조건과 타이밍을 놓치면 주주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9강에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숨겨진 부채 찾기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딱 찍혀 있지 않아서 더 위험한 항목들, 바로 퇴직금 여충당 부채와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충당 부채라는 말을 들으면 언젠가 나갈 돈을 미리 쌓아두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회계적으로는 미래의 지출을 예측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전한 절차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숫자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지, 주주에게 어떤 리스크로 다가오는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퇴직금 여충당 부채의 실체. 둘째, 제품 보증 충당 부채와 소송 리스크. 마지막으로 이 숨겨진 부채들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진짜 영향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 여충당 부채입니다. 이건 직원들이 퇴사할 때 줘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미리 부채로 잡아놓는 겁니다. 회계상으로는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처리해서 쌓아두죠. 그런데 여기서 실전 투자자가 반드시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충당과 실제 현금의 차이입니다. 충당 부채는 장부에 기록된 숫자일 뿐 실제 현금을 따로 빼서 금고에 넣어둔 게 아닙니다. 그냥 회계 장부상에 언젠가 이만큼 줘야 할 빚이 있다고 표시만 해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이 발생했을 때 터집니다. 갑자기 수백 수천 명의 직원이 퇴사하면 장부에만 있던 부채가 현실의 현금 지출로 바뀌어버립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줄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급하게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결국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특히 제조업이나 유통업처럼 인력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때 단순히 퇴직금 여충당 부채 금액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회사의 현금성 자산과 비교해야 합니다. 충당 부채 대비 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그 회사는 잠재적인 현금 지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충당 부채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지 아니면 갑자기 급증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증가는 인력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부채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입니다. 이건 회사가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수리나 교환, 환불에 들어갈 비용을 미리 예측해서 부채로 잡아놓는 겁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라면 이 항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퇴직금 여충당 부채와 마찬가지로 미래 예측치입니다. 과거의 불량률이나 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죠. 하지만 신제품에서 예기치 못한 대규모 결함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사태나 자동차 회사들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이때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이 늘어나는 걸 넘어섭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죠. 판매량이 급감하고 주가는 폭락합니다. 실적 보고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수천억, 수조 원씩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볼 때는 과거 몇 년간의 추이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시점에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요. 특히 매출 대비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비율이 경쟁사보다 현저히 높거나 변동성이 크다면 그 회사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소송 충당 부채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허 소송이나 환경 관련 소송처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발 부채들이죠.
주석을 꼼꼼히 읽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용과 예상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패소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소송이 걸려 있다면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자, 그럼 이 숨겨진 부채들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충당 부채는 결국 미래의 어느 시점엔가 반드시 현금으로 지출될 돈입니다. 이 금액이 크다는 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 중 상당 부분이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쓰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투자나 주주 환원에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충당 부채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출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큰 기업의 투자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고 결국 주가는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20초 만에 실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세 가지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첫째, 퇴직금 여충당 부채 규모가 회사의 현금성 자산에 비해 과도하게 크지 않은가. 둘째, 제품 보호 증충당 부채 비율이 매출액 대비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가 아니면 경쟁사보다 높거나 변동성이 큰가. 셋째, 주석에 거액의 소송 같은 치명적인 우발 부채가 숨어 있지는 않은가. 더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충당 부채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출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큰 기업의 투자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고 결국 주가는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산과 부채 총액만 봐서는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실력은 주석 속에 숨어있는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를 읽어내는 데서 갈립니다. 이 숨겨진 부채들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기업의 목을 조르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예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기업은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인수합병 채권 추심 전문가 한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당 부채는 결국 미래의 어느 시점엔가 반드시 현금으로 지출될 돈입니다. 이 금액이 크다는 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 중 상당 부분이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쓰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투자나 주주 환원에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예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기업은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산과 부채 총액만 봐서는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실력은 주석 속에 숨어있는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를 읽어내는 데서 갈립니다. 이 숨겨진 부채들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기업의 목을 조르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숨겨진 부채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개미굴과 같다. 다음 20강에서는 이익인격음과 자본인격음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정말 주주를 위해 쌓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숫자로만 존재하는 가짜 이익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인수합병 채권 추심 전문가 한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